안녕하십니까, 임영군입니다. 고품격을 지향하는 임영군의 직설입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드디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5월 31일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버티기에 성공한 거죠. 이를 도운 사람들이 민주당과 청와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버티기에 성공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미래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윤미향 자신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역시 출당 조치나 제명 조치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에서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하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비례대표잖아요. 그래서 사퇴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1대 첫 핫 이슈가 이제 정의연과 윤미향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국정조사가 어려울 거라는 견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천하의 민주당이라도 더 이상 윤미향을 감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가서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도 있겠죠. 저는 윤미향 의혹 밝혀내는 일은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의연 회계장부와 윤미향 개인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 등을 맞춰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라면 정의연 관계자들과 깊게 연루되어 있을 것입니다. 윤미향 혼자는 절대로 못 먹죠. 이 건은 검찰에서 회계장부와 윤미향 계좌 등을 확인하면 당장 밝혀질 일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법원이 계좌 확인 영장을 발부할지 의문이네요. 요즘 법원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구입했다가 팔아먹은 안성쉼터입니다. 정의연은 할머니들을 위한 힐링센터를 마포구 성산동에 짓겠다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2013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정기부 받았습니다. 지정기부라는 것은 사용할 곳을 딱 정해서 기부하는 건데요. 사실 지정기부 받기 전에 미리 회사 그쪽 관련 부서하고 미리 돈 달라, 얼마 달라,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하다 보면서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금방 현대중공업이 정의연에게 이뻐서 10억을 준 건 아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뭔가 게임이 있었을 겁니다. 정의연은 이제 마포구 성산동에 힐링센터를 짓겠다고 지정기부 10억을 받고서 경기도 안성으로 장소를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정말 이용하기 어려운 장소에 쉼터를 사놓은 거죠.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대다수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곳의 쉼터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성에 떡하니 쉼터를 만들어 놓고 윤미향 씨 팔순이 된 아버지에게 관리를 맡기는 형식으로 해서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아가는 거죠. 이것도 정의연 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2016년에 부동산 업체에 이 쉼터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매물로 내놓기 전 2015년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로부터 사업평가와 회계평가를 받았다는데요. 사업평가에서 C등급, 그리고 회계평가에서는 F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동모금회는 사업평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실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을 했고, 회계평가의 핵심은 제대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돈을 투명하게 관리했느냐가 매우 핵심인데,
회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증빙 서류도 없고 예산 변경에 대한 절차도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안 했다고 경고 조치를 내린 거죠. 경고 조치를 받으면 향후 2년간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답니다. 이게 이제 내부 규정이 그런 거죠. 윤미향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윤미향 입장에서는 쉼터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요. 이것을 7억 5천만 원에 사서 1억 원가량 인테리어까지 했으니까 결국 8억 5천이 들어간 셈인데, 이를 공동모금회 감사 이후인 2016년부터 내놨는데 4년 동안 매수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죠.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4억 원대 후반대로 매물을 내놓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살 사람이 없으니 기가 막힐 일이죠. 인근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그동안 한 10여 명 정도가 이 집을 와서 보고 갔답니다. 교통도 안 좋고 주변 환경도 안 좋다고 해서 매매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최근에 4억 2천만 원에 겨우 매매가 됐어요. 그것도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한 다음날 갑자기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8억 5천만 원 쉼터를 4억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입장에서 보면 4억 3천만 원이 손해를 본 거죠. 4억 3천만 원을 손해를 본 것이죠. 손해를 보든 말든 정 의원은 쉼터를 팔고 손을 뗐으니까 매우 홀가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미향의 의혹이 단순히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쪽 중개업자의 말에 따르면 2013년 7억 5천만 원에 매입할 당시에 주변 시세보다 두세 배 비싸게 샀다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고급 건축 자재를 써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나 봐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쉼터가 7억 5천만 원이나 나올 건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3억 이상 증발됐다고 보는 거죠. 시중에서는 윤미향 씨가 아는 사람들과 짜고 일부러 허위로 싼 값에 매각하고 그 차액을 별도로 챙겼다는 그 주장을 합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일 것입니다. 검찰은 곧 밝혀낼 것입니다. 그 돈으로 수원에 아파트를 샀는지 아닌지 등등은 나중에 문제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뻔합니다.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검찰 수사가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검찰에서 아무리 밝혀내고 기소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면서요. 조국 때도 봤잖아요. 아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수십만 명이 광장으로 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이 또 억지 부린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한다고 또 나올 거예요. 토착 외구가 준동한다고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텐데,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 임기 4년 거의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법부도 이해 한몫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일부러 재판 질질 끌어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면서. 요즘 법원 판사 못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정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 판사가 전혀 내용도 모르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더니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판사가.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판결을 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 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1심 판결 1고의 가치가 없다고 즉시 항소했어요. 윤미향은 계속 버티게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전형적인 수법이 아닙니까 이게? 국회의원 보좌진 8명 임명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있죠? 연봉 1억 5천 이상 받아가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연간 수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죠? 그 이외에 우리가 열거를 안 해서 그렇지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두겠어요? 조금 뻔뻔하면 그만인 거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법원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요즘 법원 엄청 비판받고 있잖아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정말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 거지 같은 나라 되는 겁니다. 정의와 원칙 등이 없는 나라,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나라 경영을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여부는 임기 끝나면 바로 그 판단이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4.15 선거 결과를 보니까 국민들도 이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놓고 따져보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영으로 갈라져 무조건입니다. 박상철의 무조건이라는 노래 엄청나게 인기 있잖아요. 무조건이야. 지금 진영으로 갈려져서 이렇게 지금 각 진영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무능한 탓이죠. 이것도 다 현 정부의 몫입니다. 복이죠, 복. 복 받은 겁니다, 현 정부가. 이제는 보수 진영도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특히 일부 보수 유튜브들 엄청 비판을 하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겉만 번지르하게 화려하고 언변은 수려하니 그때만 좋은 겁니다. 시청을 마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놀았나?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유튜브들이 구독자도 수십만 명씩입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미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윤미향 의혹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뻔한 것을 가지고 우기는 초등학생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 정말 요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젠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